오늘 할 일만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하루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생활에 쫓기다 보면 다양한 것들이 정체되어 갑니다. 오늘 할 일을 다 하지 못해 내일로 미루는 중에 점점 할 일이 정체되어 갑니다. 어제 하지 못했다고 후회해봤자 더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새로운 하루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 못한 일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합니다. 마음에 불필요한 것을 담아두지 않는다. 소소한 마음의 쓰레기는 매일 치웁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크게 후회할 일은 아니지만 약간 신경이 쓰입니다. 이 또한 마음의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는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사과합니다. 가능하면 바로 다음날 어제는 말이 조금 지나쳤어요. 미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사과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가까운 가족이기에 오히려 조금이라도 마음의 쓰레기를 쌓아둬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쓰레기는 항상 산뜻하게 치우는 것이 편안합니다. 맞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 사과했으면 끝났을 일도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먼저 사과하는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게 사과를 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사과를 또 바로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바로바로 해결해야 되는 분들이 함께 트러블이 생기면 그때 서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한쪽은 조금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데 닥달하는 것 같고 한쪽은 그냥 빨리 해결하고 화해하고 다시 빨리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 굳이 따지면 마음의 응어리가 바로 사라지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화해를 하는 방식은 빨리빨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이 화해를 요청하거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말해버려요. 근데 거의 일방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는 사실 드물잖아요. 그래도 그냥 저는 먼저 사과하는 편이거든요. 그 친구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러고 이제 마음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 스스로 정리하는 편인 거죠.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일단 정리를 해놓고. 왜냐면 먼저 사과했는데 안 받아주고 기다리는 그 기분이 어떤지 알거든요. 되게 초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빨리 답변을 주고 아니면 저도 빨리 사과를 하고 굳이 긴장을 만들지 않는 거죠. 어차피 사과할 사람이라면 사과하는 과정에서 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반드시 해야 할 일. 일단은 그 일에 집중합니다. 그것만 잘하면 충분합니다. 그 일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먼저 합니다. 그 외의 일은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그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불안이나 걱정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무의미한 집착이 낳은 것들입니다. 뭔가를 내려놓으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사라지고 마는 그런 불필요한 불안이나 걱정거리입니다. 모든 욕망을 버릴 수는 없고 욕망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갖고 있는 욕망이나 집착이 당신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것은 버리는 게 맞습니다. 마음의 지방을 조금 떼어낼 수 있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배려의 마음을 갖고 상대의 기분을 헤아려 아름다운 말을 건넨다. 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상대와 이야기한다. 이것이 에어라는 것이다.
선사가 말하는 이 배려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좀처럼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혀 상대를 공격하려고 했던 말은 아닌데, 상대의 마음에 일부러 상처를 내려고 했던 행동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그런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되도록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은 마음속에 담아두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말이 많은 것과 사람 사귐이 능숙한 것은 별개입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항상 모두의 이야기를 웃는 얼굴로 들어주는 사람, 상대를 배려하여 상대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사람 사귐이 능숙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지 않고도 적은 말로도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온화하게 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위에는 저절로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상냥한 말을 기다리고 배려를 느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바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한번 삼키고 나서 말하는 것. 이 말을 꺼낼지 말지 그 순간의 주저함이야말로 인간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하여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정말 항상 생각하는 거잖아요. 잘 들어주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한 건데 한국 분들이 재밌어요. 다양한 사람,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만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항상 재밌고 유쾌한 편에 속하더라고요. 농담도 되게 잘하고. 저도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개그 욕심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친구가 옷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사줬나 봐요. 저는 좀 소재에 민감한 편이라서 그 옷을 봤는데 소재가 별로인 거예요. 제가 지금 호주에 있는데 그 친구가 호주 친구예요. 일반적인 한국 분들에 비해서 호주 사람들은 패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런 거 얼마로 보이냐고 물어봐요, 꼭. 다른 친구가 먼저 한 5만 원 하게 생겼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욕심이 나서 저는 그게 안 좋게 보이니까 난 그럼 4만 원. 못됐죠. 사실 아무 의미도 없거든요. 뭐 그 친구 옷이 뭐 부럽거나 나쁘다고 뭐 욕할 이유도 없는데 그냥 그 순간에 재미있지도 않은데 재밌을 거라고 마음에 욕심이 나온 거예요. 그 친구가 원하는 건 사실 비싸 보이는 걸 듣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3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산 거더라고요. 그 다른 친구가 말했다고, 다른 친구가 먼저 싸게 말했다고 저도 이제 그 분위기에 휩쓸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말한 거에는 나는 그 옷감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내가 만약 비싸게 말하면 내가 옷감을 볼 줄 모른다고 누군가 생각할지도 몰라. 난 아닌데. 난 그렇게 판단되고 싶지 않아. 그냥 그 친구는 비싼 옷 싸게 산 거 자랑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냥 야 잘됐다. 엄청 비싸 보이는데 싸게 샀구나. 이렇게 해주면 될 거를 개그 욕심과 함께 나의 취향이 의심당하고 싶지 않다는 그 욕심. 물론 사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나중에 그냥 집에서 혼자 생각한 거야. 아, 내가 굳이 괜히 그렇게 했어야 됐나? 그냥 한 30만 원 해보인다고 할걸. 좀 너무 완전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정해져 있죠. 그 친구가 비싸 보인다고 말하라고 물어본 질문에는 그냥 그래 좋아 보여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른 행동 거지를 하고 아름다운 말을 쓰도록 이념합니다. 신뢰는 거기에서 생겨납니다. 여기가 아닌 어딘가를 찾지 않는다.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내가 더 빛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현실에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내가 원래 하고 싶던 일과는 달라. 내가 원하는 부서에 보내주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어딘가에 자신이 그리는 이상형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이르면 더 행복한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계를 그린다는 것은 지금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장소, 그곳은 사실 발 닿는 곳마다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야말로 당신의 청산이며 또한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도 그곳은 다시 청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로지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이상향은 당신이 지금 있는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참 여러 군데를 옮기면서 살았는데요. 사실 지금도 이곳에 있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딜 가는 어려움은 있고 어딜 가도 좋은 점은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걸 더 보고 한 곳에 오래 있어 보려고요. 지나고 보면 제가 있었던 곳이 지옥이 아니었더라고요. 배운 것도 많고 만난 사람도 많고 잠깐의 지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또 득이 되는 면이 있긴 했어요. 이미 떠나온 곳을 또 후회하면 그건 후회가 되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분도 지금 있는 곳에서 한번 보물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집과 차, 옷과 신발, 취미에 사용하는 도구와 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혹은 회사에서의 일, 지위, 급여, 저축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손에 넣고 그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분투합니다. 그렇죠. 원래 인간은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하지만 단 하나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건 생명이죠. 전부 다 잃어도 살아있으면 잃은 것들을 다시 손에 넣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전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다시 되돌릴 수는 있죠. 맨주먹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지도 않고 다시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뭔가를 시도할 때. 저는 예전에 되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혹시 무인도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맨몸으로 어딘가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좀 그런 스킬 같은 것도 알고 싶고. 저는 되게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였는데요. 가정 형편 때문에 걸스카우트를 못했어요. 신청을 못했죠. 왜냐면 그건 돈이 나가는 일이라는 걸 아니까. 사실 그런 거 되게 배우고 싶었어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 자연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사실 뭘 엄청난 걸 배울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마음 어딘가에 무인도에서 맨손으로 살아가는 법 이런 거를 알고 싶었나 봐요. 이상하게. 어쩌면 또 제가 그때 한창 쉬지 않고 본 미국 드라마가 로스트 아시나요? 정말 쉬지 않고 봤어요. 그거 보면 좀 자연에서 살아남는 법 같은 거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수영을 배우는 게 의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저 때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정말 슬픈 게 아직도 수영을 못해요. 한국을 처음으로 떠날 때 수영을 배우고 싶어서 한 달 동안 했는데 못 배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려놓는 기술이잖아요. 몸을 이렇게 릴렉스 해야지 몸이 뜨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못 뜨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 수영 학원에서는 한 달 내내 해도 못 배웠던 걸 호주에서 만난 일본 친구가 있었어요. 호주랑 일본은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배우거든요. 학교에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본 분들 중에 수영 못하는 사람 만나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은 종종 저처럼 수영 못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한 5분 가르쳐줬나? 배영을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 너무 신기했어요. 몸이 뜨는 게. 아직도 저는 수영장 가면 배영만 한답니다. 저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저같이 이상한 걱정을 해서 그걸 실제로 대비하는 행동을 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궁금하네요. 100일간 계속해본다. 만일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3일간 계속해봅니다. 3일이면 질리게 됩니다. 어떻게든 10일간 계속하고 다음에는 분발하여 1개월간 계속하는 노력을 합니다. 더 계속해서 100일이 지나면 이제 습관으로서 몸이 배게 됩니다. 습관이 되고 나면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집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생활 방식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사인펠드라는 시트콤 아시나요? 사인펠드, 제리 사인펠드가 만든 시트콤인데요. 그 사람이 달력에다가 X자를 치는 거예요. 뭔가를 한 날은. 그래서 그 X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약간 체인처럼 보이게. 그걸 계속 해나가면 이제 빵꾸가 난 날이라고 하죠. 안 하는 날은 체인 X자를 못 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허전해 보인대요. 그걸 시각화함으로써 그 습관 만들기를 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그걸 봤을 때는 그 방법조차 저는 좀 귀찮은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100일간 계속한다. 그러니까 그 방법에 관한 관념을 버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기록하는 방식이 다 있잖아요.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 달력, 사인펠드가 알려줬다고 달력을 실제로 X자를 해가면서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뭔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저만의 방식으로 100일간 트래킹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일상을 심플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즐거운 일요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